결혼 2년차 신 씨에게는 남모를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이른바 조물주보다도 더 위대하다는 건물주. 모두가 부럽다고 말하지만 정작 신 씨는 그런 남편이 한심하게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남편이 세를 받는다는 구실로 밤낮 구분 없이 게임만 한다는 겁니다. 돈을 떠나서 생산적인 삶을 살기를 바랐던 신 씨. 다른 취미라도 가져보길 권했지만 남편은 숨만 쉬어도 돈이 들어오는데 왜 굳이 힘들게 사냐면서 당당하게 놀고 먹기만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그저 남들처럼 아침에 일어나 낮에 일하러 가는 평범한 삶을 꿈꾼다는 신 씨. 이런 바람이 너무 과분한 걸까요? 과합니다. 예, 저는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예, 오늘 사연은요. 실제 사례를 저희가 약간 당사자 특정 등을 이유로 좀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건물주 남편. 이거 솔직히 저는 이거 보면서 약간 좀 호강에 겨운 말씀이 아닐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그래도 이 아내 입장에선 고민이 된다고 합니다. 뭐가? 일단 들어보세요. 30대 사연자인데요. 결혼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남편을 처음 만난 게 20대 후반 소개팅에서였습니다. 그 소개팅 날 이 남편은 자신이 뭐 개인 사업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교제를 시작을 했는데 그 준비한다는 그 사업은 준비만 계속하고 뭔가 진행되는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 남편에게는 사실 물려받을 건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하지만 신 씨는요, 건물이 있든 없든 간에 사람은 일을 해야 한다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 씨 역시도 뭐 건물주까지는 아니지만 꽤나 여유 있는 집안에서 자란 편이었지만 남들처럼 평범하게 대학 졸업하고 꾸준히 일해서 어느덧 직장 10년 차가 됐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남편은 나는 그래도 회사같이 얽매이는 데는 못 다니겠다. 결혼하면 자영업이라도 하겠다. 이렇게까지 약속을 한 상태였습니다. 지금 우리 채팅창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박 변호사님? 난리 날 것 같은데. 예. 자랑하려고 뭐 이러는구만 이러고 계셔. 지금 이건 고민이 아니라 고민을 가장한 자랑이다. 약간 뭐 고민이 좀 될 수가 있는데 시부모님이 이제 수도권 외곽에 건물 두 채를 가지고 있었고요. 결혼과 동시에 그 중에 건물 한 채, 5층짜리입니다. 상가 건물을 지금 받았습니다. 아이고. 근데 거기 이제 세가 나오죠. 좀 많이 부러운데요. 세 받는 방식이 이제 월세로 따지면 뭐 전세도 있지만 월세로 한 통장에 매월 한 800 정도 찍힌다고 합니다. 신 씨도 직장을 다녔어요. 10년차 직장인데 한 세후 300 정도 번다고 하고 남편은 이 경제권을 신 씨가 좀 다 관리하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우리 소장님은 만약에요. 네. 내가 건물주가 됐다. 네. 나 상담사 이거 안 해. 사건 반장 나 출연 안 해. 그러실 거예요? 절대 안 그러죠. 물론 뭐 건물을 누가 준다 그러면 너무 받고 싶고 너무 부럽지만은 사실 우리가 일을 할 때 돈만을 위해서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아실현도 그렇고 내가 사회에 기여한다는 거, 내 존재 자체가 어떤 쓸모가 있다는 거, 그리고 뭐 노동 자체의 신성감도 느끼고 싶고 또 자녀들한테 본도 되고 싶고 사회적인 명예도 얻고 싶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딱 돈만을 위해서 일한다? 그런 분들 저희 주변은 많지 않습니다. 제 주변은 많은데. 그래요? 예. 아무튼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일단 이 신 씨 남편은 개인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아까 연애 시절에 그렇게 약속을 하고 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하지만 결혼 후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아무래도 이게 놀고 먹는 쪽을 선택한 것 같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결혼 후에 통장에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내가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의지가 꺾인 것이죠. 그런데 이 남편이 2년째 게임만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게임이 뭐냐면은 캐릭터를 육성하는 RPG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게임을 적당히 해야 되는데 밤낮 구분 없이 하기 때문에 낮에도 자고 또 그리고 눈 뜰 때는 게임만 하고 밥 먹을 때도 손가락만 까딱까딱 한다는 거예요. 요거 참 큰일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 아내가 볼 때는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다니면서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은 남편이 자고 있어요. 참 한심하죠. 그런데 퇴근해서 보면은 또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남편이 참 그 돈을 들어오는 것 때문에 의식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게임만 하다 보니까 아내가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걸 먹고 싶어도 외식도 이 남편이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댓글창 보면 말이죠. 아까 소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놓고도
박 소장 너무 가식 쩐다 막 이러고 그러셨어. 네, 저는 하늘을 우러러 가식 쩔지 않습니다. 전 진짜로 제 일이 좋아서 해요. 돈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정말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데 정말 돈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아이 학교도 못 보내고 간식도 못 사준다. 이런 얘기가 다르죠. 그렇지만 내 일을 돈만 가지고 하지 않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농담이에요. 가식 아닙니다. 네. 예. 아무튼 그 지금 막 우리 채팅창에 호강 날라리가 났다 지금 다들 그러고 계세요. 그 사연자분 아내분을 향해서. 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 면이 있는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돈 걱정만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걱정도 없기 때문에 이제 돈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사연자시기 때문에 이제 호강 날라리가 났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경우 저는 상담에서도 많이 만나요. 돈은 많은데 불행하신 분들 이런 분들 많은데 이 아내도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돈 걱정은 없지만 항상 집에 들어가면 남편이 자고 있거나 아니면은 아침 그대로 게임을 하고 있거나 남편 먹으라고 이제 뭐 먹을 것도 좀 이제 렌즈 앞에다 두거나 냉장고에 두면 손도 안 대고 라면이나 과자 봉지가 가득하고 게임 계속하느라고 씻지도 않아서 너무 지저분하고 그다음에 뭐 그 옷도 그냥 훌렁훌렁 저기 다 벗어놓고 세탁도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도 않고 애도 아닌데 30살인데도 아침부터 밤까지 게임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돈 걱정이 없으니까. 예. 아니 근데 저는 제가 자꾸 이 사연자분의 어떤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것처럼 좀 비춰져서 그렇긴 한데 이 맨날 저렇게 게임만 하고 놀고 먹는다라고 남편을 보고 있지만 이분은 노동을 하고 있어요. 임대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신 씨가 남편이 노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은 아닙니다. 돈을 떠나서 남편이 조금이라도 생산적인 활동을 근로소득자가 했으면 아니라 좋겠다. 자본소득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불로소득이 아니라 안 뭔가 그렇습니까, 박 변호사님? 네, 뭐 그렇죠. 예. 예. 부러워요. 예. 그런데요. 예, 아무튼. 조금 들어주시겠어요? 죄송해요. 네. 말씀해서. 그러니까 생산적인 활동을 했으면 아니, 갑자기 좋겠다고 화가 나가지고. 얘기할 때 이 생산 활동은 노동뿐만이 아니라 취미 생활까지도 포함이 되는 의미인 겁니다. 이 신 씨에게는요. 어떤 사회생활도 안 하니까요. 부부간의 대화거리가 아예 고갈이 된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남편 뭐 하냐고 물어볼 때도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고 그렇다고 주변에 고민 털어놓기도 쉽지 않은 게 비슷한 반응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임대 사업한다고 얘기하면 와 너무 좋겠다. 그게 고민이냐 자랑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부럽게 생각하는 이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약간 한심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취미라도 좀 가지는 게 어떤가 싶어서 같이 자전거 타자고도 해보고 골프도 쳐봤습니다. 그 어떤 취미든 상관없다. 혼자서든 같이 하든 상관없으니까 뭐라도 해봐라 라면서 별별 걸 다 권해봤는데 하지만 그마저도 다 거부했고요. 오로지 집콕, 오로지 게임만을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댓글창에서 욕 좀 먹고 있어요, 지금. 자, 어떻게 보면 이게 가치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사연자 신 씨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이 남편과 툭 터놓고 얘기를 해보셨다는 거죠. 자, 이 신 씨 부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당시 상황을 우리 박 변호사님하고 박상희 소장 좀 꽁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네. 자기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놀고 먹으면서 살 거야? 야, 숨만 쉬어도 월에 800이 타박타박 꽂히는데 왜 힘들게 일을 하나? 큰 돈 아니더라도 지금 내가 가장 노릇 충분히 하고 있잖아. 아니 이게 무슨 하루 종일 게임 중독자지 이게 무슨 가장이야. 놀고 먹는 건 너무 한심하잖아. 자기도 무슨 사회적 지위라는 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 밖에 나가서 제발 뭐 조금이라도 좀 해봐. 아이, 내 생활 즐기면서 살겠다는데 왜 이렇게 자꾸 참견이야? 뭐 직장인이 뭐 대수야? 괜히 능력 안 되니까 지금 열폭하는 거야 뭐야? 듣기 싫게. 나 임대 사업자란 말이야. 그렇습니다. 놀고 먹는 거 아니에요. 자, 팀장님. 예.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계속 그 말씀을 하셔서 뭘 고민을 해 그냥 이혼해 내가 데려갈게 지금 그런 분도 계세요. 그게 아니고 신 씨는 이혼할 생각이 절대 없는 거죠. 아, 진짜? 없는 거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뿐인데 실제적으로 연애할 때는 서로가 알콩도 앓고 재밌게 살았었는데 이렇게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존중도 없어지고 아까 말한 가치관도 서로가 희미해지니까 서로 다투게 되는 거예요. 다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싸우게 되면은 서로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부부 갈등이 심해지는 건데 또 돈 문제가 아니라 30대면 한창 일할 나이입니다. 일할 나이기 때문에 일하면 되는데 게임만 빼고는 어떤 것도 좋으니까 뭐 일을 하던 운동을 하던 하라는데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지컷만 하고 있는데
제가 중요한 거 있습니다. 내 후배도 몇백억이 있어요. 건물이 몇 개예요. 그런데 그 친구는 자기 성취감이나 열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요. 아마 내가 알기로 이분이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아. 물론 많은 돈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일하는 거. 아까 소장님 그랬죠. 자기 일하고 싶은 열정, 성취감. 이거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네요. 자, 진짜 지금 댓글창이 속도가 엄청 빨라요, 지금. 야, 나 이런 반응 또 간만에 봅니다, 지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건물주 남편이 너무 한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자, 여기서 약식으로 푸처연접 한번 해볼까요? 예. 아니 건물주 남편이 뭐 어때서 좋기만 하구만 동그라미. 그렇습니다. 하필 저하고 박 변호사님 둘이에요. 이거 약간 속물처럼 보이게 되는데 이러면. 자 그러면은 그 나머지 세 분은 그러면 아내 편을 드시겠다. 그렇죠. 자 그럼 팀장님부터요. 그렇습니다. 지금 건물세가 800 나온다 하더라도 열심히 일하면 연봉 1, 2억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아까 말했잖아요. 그 돈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이 일을 하고 또 사회생활을 하고 성취감을 느끼게 하게 되기 때문에 건물주에 나오는 돈은 쌓아놔가지고 노후 대비로 쓰시고 지금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회생활을 하세요. 자 소장님. 저는 이 부부의 문제는 지금 건물이 있느냐 아니느냐 800만 원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저 주요 이슈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이 남편이 게임 중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게임 중독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다음에 마약 중독으로 가고 외도 중독으로 가고 건물 열채라도 한 10년 안에 다 말아먹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 돈이 많아서 도리어 가정이 파괴가 되고 관계가 파괴가 되고 개인이 파괴가 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돈이 있어서 누가 부러워하자는 문제가 아니고 이 남자가 지금 개인의 삶이 파괴될 정도로 게임 중독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사파를 너무 그래서 극단적으로 그려서 그렇지. 예, 제가 사실은 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저도 이제 게임을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시 공부할 때 좀 게임을 좀 많이 하는 바람에 스타크래프트로 아주 그냥 신림동을 평정하셨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몇 년을 좀 말아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사파라든지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박 소장님은 이 중독이 마약 중독까지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진 않고요. 이 사람이 게임을 하는 이유라든지 그 게임에 대한 몰입도라든지 이런 것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똑같아요. 게임하는 사람들은. 다른 안 하는 사람이 봤을 때는 한심하게 볼 수 있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열정을 갖고 요거만 할 수도 있고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달리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상황이 아마 그러니까 이렇게 게임만 한다고 보이지 전 다른 것도 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럼요. 좀 열어놓고 한 번쯤 얘기 좀 해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좀 봤으면 그냥 보면 맨날 게임하는 것 같죠? 아니면 딴 것도 할 거예요. 저도 게임만 하는 거 아니고 고시 공부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뒤늦게 합격했지만요. 네. 예. 한마디만 할게요. 예. 중독이라는 게요.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이거 중독이었던 사람이 다음 중독으로 가고 다음 중독으로 가고 중독이 진화 발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경제적으로 먹고 살 고민이 하나도 없다? 그럼 그 중독이라는 게 점점 양상이 세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딱 한마디만 좋습니다. 아내의 시각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시각이 정말 맞고 저 사파 내용 그대로라면 저도 좀 변호해주기 변호란다. 입장 대변하기 어려운데 그게 아니고 아내의 시각에서 좀 다른 부분도 한 번 정도 객관적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 말씀 때문에 제가 남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그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노동 소득이 아닌 이 자본 소득의 중요성을 책을 통해서 일가를 했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가족 여러분들 의견은 정말 끝까지 팽팽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열군님, 나가서 술 먹고 노는 것보다 집에서 게임하는 게 더 좋지 않나요? 하셨고요. 알콩이님, 만인이 원하는 팔자 아닌가요? 남들의 희망사항인데 배가 불렀습니다. 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랬구나님, 노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조금만 참으시면요. 스스로 방에서 나올 거예요. 김동찬님, 혼자 게임만 할 거면 결혼을 왜 했을까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주신 의견인데요. 그 건물에 PC방 차려주라는 그런 조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와, 진짜 이렇게 그 폭발적인 댓글 이 속도 참 간만에 봤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